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화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영 씨 오늘도 정말 너무 완전 예쁘시네요. 정말요? 그러면 와완예. 왜요? YT에서 제일 완전 예쁜 사람. 왜 저래? 예진 씨가 더. 언니가 더. 네가 더.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다 줄여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요즘에는 신조어 또 줄임말들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주변에 보면 이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부동산 쪽에도 신조어 줄임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APT, 이 아파트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APT요. 저 그래도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한다고 보다 이게 약간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웬만한 전문 용어는 다 아는데 약간 APT까지는 몰랐네. 자, 그럼 저와 조예진 아나운서가 준비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듣기 평가 나갑니다. 으이구, 주담대 중대 다 막혀서 청포자 됐어. 아우, 난 불인이라 대장주는 바라지도 않아. 얼마 전에 줍줍이라도 해보려고 모화 갔는데 구평이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 저기 옆 동네에 초코아가 마피로 나왔대. 영끌이라도 해서 줍줍 해보자고. 좋아. 잠깐만, 듣기평가 문제가 지금 이렇게 긴가요? 이건 맞추지 말라고 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강원도 사투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말래요. 저 고마피 돼가지고 그 마피에 나왔대. 그래가지고 줍줍했대요. 그랬더래요. 이거 설마 아니더래요. 정말 아니더래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저 불인이. 불인이? 전 불인이에요. 부동산 어린이, 부동산 투자 어린이. 그렇지.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 한 번에 말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맞아, 주담대는 알겠다. 주택담보대출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영끌은 뭐 다 아는 거고 영어까지 끌어모은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진짜 나머지는 좀 헷갈리는데.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뭐 줍줍은 줍는다 뭐 이런 건데 도저히 모르겠네. 쉽지 않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중대는 중도금 대출, 청포자는 청약 포기자, 슬프다. 또 대장주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주도하는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좀 알고 있어. 대장주. 자, 그리고 줍줍은 미분양 아파트를 청약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모하는 모델하우스. 그리고 국평,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국민평형을 말하는 겁니다. 나 84제곱미터면 25평 정도 되는 겁니다. 진짜 공부 열심히 진짜 하셨네.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네. 제일 표준이잖아요. 제일 표준이죠. 딱 좋은 것 같아. 신혼들 살기 좋고 그쵸. 아이 맞아요. 하나까지 같이 데리고 살기 맞아, 딱 좋은 맞아. 평수. 그럼 초코아는 뭐야? 초코한. 아니, 초콜릿 코코아 아이스크림. 그럴 수 있지. 초콜릿만 나고 코코아에 또 아이스크림까지. 너무 맛있지. 딱이다. 요거네. 초푸마는 들어보셨죠? 초푸마. 초기에 품 팔아서 모르겠는데. 부동산 불인인 걸로. 불인이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말해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 단지 내. 맞아. 그쵸. 그럼 초코아는? 초코아는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는 아파트. 정말 별걸 다 줄이네 진짜.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면 이런 신조어까지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예. 맞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집 그 이상의 의미를 갖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렇죠. 과연 이 아파트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건지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뉴스와 함께 아파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필요한 시기예요. 요즘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좀 파헤쳐보도록 나도 그래, 하겠습니다. 나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VCR. 스타트. 집이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먹고 있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생활 요소의 하나입니다. 맞아. 우리 인간 생활의 근거가 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집은 인간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존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집. 지금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휴식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자산과 투자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집은 시대에 따라 그 모습과 의미도 변해왔습니다. 네, 한국전쟁 이후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임시가옥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60년대 도시계획을 앞두고 사라져가는 판자촌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무허가 건축물 자진 철거. 지난날 문란한 시정의 틈을 타서 도심지에 난립했던 무허가 건축물은
당국의 철거령과 주민들의 잦은 협조로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대부분 철거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판자촌에 살았다니 진짜 놀랍네요. 이 특별한 장비 없이도 저렇게 쉽게 허물어지는 거 보니까 그만큼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면 쉽게 또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러한 판자집은 한 곳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극히 많은 데다가 도시 건설 계획에도 큰 지장거리였습니다. 이야, 금방 부서지네. 당국에서는 집을 허른 무허가 건축 주민들에게 별도로 집 지을 부지를 마련해주고 그들을 이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허물진 않았구나. 전쟁 이후 그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다들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판자촌을 이루고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판자촌은 정말 슬픈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죠. 저분들이 어찌됐든 경제를 일으켰으니까. 맞습니다. 이후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도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주거 문화,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 서울시는 시내 여러 곳에 불량 판자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시민 아파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아파트 건설 공사는 우선 금년 내로 400동을 세워 2만 세대가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와, 아니 400동 2만 세대.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아파트가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 때부터 서울의 모습이 확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아파트가 완성되면은 서울 시내 모두 83만 7천 가구 가운데 부족주택 32만 세대 서민 대중이 연차적으로 입주하게 되고 서울의 주위 사방은 이 아파트로 병풍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 지어진 저 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세워진 게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예요. 오래됐죠. 네. 바로 충정로 일대에 일본 기업에 의해 지어진 충정 아파트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이자 국내 최고령 아파트입니다. 와. 충정 아파트가. 맞아요. 그 아파트 아직도 충정도에 있어요. 그 초록색 건물. 그 가운데 뚫린 거 그거 아니야? 맞아요, 대박이다. 맞아요. 1979년 충정로 확장공사로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면서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외관을 갖게 됐는데요. 충정 아파트는 무려 8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어찌 보면 모두 지켜봤다고 할 수 이야. 있겠는데요. 그만큼 상징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파트가 30년만 지나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80년이면 저희 아버지보다 더 윗분이시네. 아니 근데 이 충정 아파트는 상징적인 건물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지은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맞아요.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 지은 최초의 아파트가 뭔지 좀 궁금하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직접 준공한 아파트는 1957년에 지어진 종암 아파트입니다. 네. 전쟁 후에 폐허나 다름없던 도시에 처음으로 지어졌던 아주 높고 거대한 건축물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부심 그 자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쁘다. 서울교회 종암동에 현대식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편의하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산업에서 서부덕일 기사의 설계에 의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이 종암 아파트는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죠? 이 현대식 아파트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수세식 변기, 발코니와 팬트리 등이 있어서 당시로서는 주거 문화의 혁신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1950년대이면 야 집에 수세식 변기가 어딨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살던 집도 그 세 가구가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을 썼단 말이에요. 뒷간. 80년대.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선배님 화장실 가면은 귀신이 흘려나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아유 시끄러. 바로 싸웠죠. 그렇게 퇴치를 했네. 네. 그 타이밍에 바로. 나이스 타이밍. 귀신 말할 때. 그런데 있잖아, 이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는 충정 아파트 그리고 종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처음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파트라는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인
고대 로마 시대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로마 시대 아파트가 있었다고요? 거짓말, 거짓말. 이거는 진짜 못 로마 믿겠는데? 시대에 어떻게 아파트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세계 최초의 아파트인 인슐라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있었다고? 그렇죠. 자, 말도 안 도시에 돼.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 건물을 높이 올려서 만든 일종의 다세대 주택이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개념의 아파트는 1950년대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비지에가 처음으로 고안을 했는데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와. 예쁘죠? 50년대? 네. 아니 이게 1950년대 지은 거라고요? 맞아요, 와. 맞아요. 자, 또 이 아파트에는요, 건물 내부에 상가와 어린이집, 또 체육관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주상복합 형태로 설계가 됐고, 12층 규모의 337가구가 그야말로 함께 사는 그런 함께 사는 하나의 마을로 당시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유럽도 유럽이지만 우리나라도 아파트가 아니었다면 사실 진짜 이 작은 나라에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살았을까요? 그치.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강원도의 인구가 다 산에 자연인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치. 고라니보다 우리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맞아. 무슨 말이야지. 그리고 또 요즘엔 아파트 단지도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의 마을, 약간 마을 맞아요, 느낌에다가 맞아요. 도시처럼도 보여. 맞아요. 작은 도시처럼 또 보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로 건설되기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맞아. 이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는 바로 1962년에 준공된 마포 아파트입니다. 마포! 네,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MAPO. 마포를 미리 샀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크나큰 건물, 이것은 서울 시내 마포에 자리 잡은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이제 것입니다. 좀 익숙한 이름이 나왔다. 나날이 그렇죠? 인구가 늘어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약 400세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집 없는 사람들의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야, 지금 봐도 규모가 크네요. 진짜 크다. 우리나라 최대의 현대식 아파트가 서울 시내 마포에 세워졌습니다. 6층 6동의 현대식 건물의 이 아파트는 453세대에 2,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총 10개 동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처음에 설계될 때는 10층 규모였는데 공사비 문제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는 6층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단지로서 서울시 주택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고급 아파트들 보면 네. 대부분의 1, 2층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형태가 좀 많거든요. 이런 주상복합 형태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1960년대 종로구에 세워진 세운상가 아파트입니다. 세운상가! 알죠. 아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네요. 세운상가! 여기가 또 이렇게 많이 한창 이렇게 또 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누가 세운 상가일까요? 누가 세운 세운상가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거창한 상가 아파트가 서울에 세워집니다. 거창한 상가 아파트. 인현동을 가로질러 세워질 이 연쇄 상가 아파트는 높이 12층에서 최고 22층까지 올라갈 것인데 점포 2천여 개와 주택 1,000여 개가 마련돼서 상가와 주택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파트는 10월 말에 완공될 것입니다. 세운상가 아파트는 당시로서는 초호화 인테리어에 쇼핑몰 같은 편의시설까지 갖췄는데요. 유명 영화배우나 정치인들이 여러 명 거주하면서 고급 아파트 단지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70년대부터 세운상가 일대가 약간 슬럼화되기 시작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운상가 아파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가 변경되며 기대에 못 미치는 건축물이 된 탓도 있고요. 또 70년대부터는 강남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수요자들이 대거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한강의 섬이었던 잠실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잠실도 섬이었습니다. 네. 진짜요? 여의도처럼. 이야, 도대체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지형이 바뀌는 걸 볼 정도면 살아있는 역사시네요. 여기는 집 없는 시민을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울의 잠실지구입니다. 이게 잠실이야? 서울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이곳에 488동
2만 990가구분의 서민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의 안정과 인구 분산책에 기반을 둔 이 서민용 아파트는 오는 9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기가 잠실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뭐 옛날 잠실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니 허허 볼판일 때부터 보셨으면 지금 잠실의 모습 잠실 가실 때마다 놀라시겠어요. 아유. 생경하시겠어요. 약간 뭐야 공격하고도 시동 거는 중이에요. 시동 거는 거요. 조심해. 공격당해. 오늘은 넘어간 줄 알았더니 제가 하루치 이제 또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오케이. 총량이 12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 근데 사실 그 잠실 자체가 옛날에 허허벌판의 모래밭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건물을 여기다 지으면 집안이 약해서 맞아. 좀 안 좋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다 짓긴 지었어요. 그러니까. 상전이 벽해되듯 모래벌이였던 잠실은 그때부터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됐다. 그 후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부동산 투기라는 달갑지 않은 풍조가 나타나게 됐다. 야, 아파트 불패 신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야, 이때부터 아파트를 하나씩 모았어야 돼. 아 그러니까 잠시 그 모래 뻘일 때 그냥 그거 갖고 흙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샀어야죠. 나는 그 동네 사실 안 가봤어. 가봤어요? 나는 우리 동네 목동에서 그냥 목동도 다 논밭이었어. 거기서 미꾸라지 잡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 그 미꾸라지 잡던 데를 샀어야지. 그래, 샀으면 내가 이러고 살고 있거냐. 내가 1970년대, 80년대에는 도시 곳곳에 대형 고층 아파트들의 건설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아파트 건설 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브랜드도 많이 요즘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 브랜드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걸까요? 요즘 사실 좀 뭐 이름도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엄청 길잖아. 그렇죠. 네. 맞아. 자, 그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와 관계가 깊은데요. 1990년대 후반에 IMF 위기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정부가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자율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허. 이때부터 건설사가 저마다의 브랜드를 세우면서 경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뭐 마포 아파트 이런 거랑 달라 이제. 그죠? 이달의 분양 공급되는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색감으로 분위기에 변화를 주면서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건강을 생각한 건축 자재로 꾸며놓았습니다. 이야. 건설사 측은 이런 이미지를 아파트 브랜드로 더욱 부각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삭막한 여기 이렇게 1층에 어쩐지 고급스럽고 좀 참 색다른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좋게 느껴져요. 독특한 브랜드를 강조한 아파트는 분양 시장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은 개성이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아파트 이미지를 통해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단순하게 자기 아파트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시공사 이름에다가 별도의 브랜드 네임을 붙여가지고 그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좀 올려보려는 시도가 많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차별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체들의 독특한 브랜드 경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브랜드를 내세우고 자꾸 고급화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 솔직히 심지어 더럽게 길어요. 맞아. 이제는 막 이상해졌어. 막. 예전 같았으면 상암동에 있다. 그러면 상암 아파트. 그리고 뭐 유튜브 건설사에서 지었다. 이러면 유튜브 아파트 이렇게 좀 짧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퍼스트, 레이크, 센트럴, 뭐 파크 막 영어를 다 갖다 붙여놔. 그리고 심지어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영어를 2개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서울 마포구에는 그 어떤 영어 이름보다 럭셔리한 한글 이름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마포쌍땡 황금 아파트입니다. 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름 위로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는. 내가 예전에 이 아파트가 보이는 맞은편에 살았거든요. 네, 여기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 사연이 무엇이냐? 이 특이한 아파트 정말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데 아파트가 진짜로 금싸라기 땅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금밭에? 그러니까 진짜로 금이 나오는 곳이에요. 진짜 금이 나오는 땅에 지었다고요? 맞아요. 금백 위에. 진짜로. 금백 위에? 서울 마포동 망치산 부근 쌍용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난달 중순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재건축조합 부조합장 강재풍 씨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돌을 재건축 기념으로 모으던 강 씨는 지하 15m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하 주차장 부근에서 금빛으로 번쩍이는 돌무더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장 바닥에 맥도 있고 뭐 여기저기 양 덩어리금이 계속 나와서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톤당 금 14.5g, 은 39.5g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금광으로 유명했던 충북 음성의 무국광산 금 함유량이 톤당 15g인 점을 감안할 때 괜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금광까지요? 와, 네. 대박이다. 이제 서울 한복판에 진짜 금싸라기 땅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대박이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금맥을 바로 캤어?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네, 아파트 공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비교적 많은 금이 나오긴 했지만 매장량도 미지수고 시내에서 대규모 채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광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더 이상 금맥을 발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신 금 발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아파트의 이름을 쌍용 마포 황금 아파트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곳은 기초공사를 위해 시멘트로 뒤덮이게 되지만 입주할 주민들은 금맥을 깔고 들어눕는 행운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너무 아까운데. 그럼 궁금한 게 아직 그 묻혀 있으면 나중에 거기다 그러니까요. 그거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아파트는 과거의 역사 위에 세워진 현대의 새로운 주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이 아파트 안에는 미래의 최첨단 기술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각종 첨단 기능을 갖춘 인텔리전트 아파트의 표준 모델입니다. 집 안에서는 무선 홈패드를 통해 인터넷은 물론 영화 관람과 조명 제어 등이 가능합니다. 세탁기 켜.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남궁원 선생님. 아유, 남궁원 선생님. 세탁기 꺼.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외출했을 경우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밸브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저건 지금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이잖아요. 아예 외출 직전에 가스와 전등을 한꺼번에 끌 수 있는 스위치도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싱크대와 화장실 세면대의 높낮이도 입주자 키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와, 싱크대 높이도 조절이 되는군요. 야, 저거 진짜 좋다. 일단 맞벌이를 하는 주부로서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고요. 이렇게 첨단화된 시설들이 밖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걸 보고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인텔리전트 표준 아파트 모델은 내년 초부터 지어지는 아파트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분양가 자율화 시행으로 아파트 공사비의 한계가 사라지자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또 이때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층 호화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서울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지난 2002년 입주가 시작된 타워 팰리스의 성공 이후 초고층 아파트는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유명한 아파트죠. 그쵸. 조망권과 각종 편의시설, 완벽한 사생활 보호 등을 내세운 초고층 아파트들은 여의도와 목동, 강남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졌을 때는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사냐 막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뭐 고산병 걸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하고 지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도심 생활에 익숙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것도 고층 아파트 건설 붐의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도심 세대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구매력을 갖추면서 도심의 주거 공간을 선호하면서 상당히 고급화되고 그다음에 쾌적한 그런 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비싼 분양가와 지나친 폐쇄성 등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아파트는 도시 주거 문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말 한 10년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네. 거의 뉴욕 저리 가라라거든요. 맨하튼. 그 중에 이 초고층 아파트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경관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의 건축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로 함께 만나보시죠. 캐나다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건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나무입니다. 야, 아니 저게 가능하다고 저게? 나무가 저 큰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18층 전체가 나무로 된 이 건물은 한 해 차량 500여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과 같은 환경보호 효과를 냅니다.
It's inevitable. We will be building buildings in timber. That will happen. Because of climate change, we need to stop using concrete and stop using steel in the vast amounts that we use at the moment. 목조 건물은 실제 주거 생활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열 효과가 좋아 냉난방에 드는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아이디어는 너무 좋다. 철골과 콘크리트로 만들어 온 아파트를 나무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You know, we've done studies paid by Canadian government where we confirm that you can easily build to 20, 30 stories. So it's not the technical issue. It's the approval issue. It's the perception of people who will be in these buildings. 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목조 건축. 세계적인 건축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나무 아파트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나무 아파트 사고 싶다. 나무 그러니까요. 아파트 괜찮다. 이름부터 예쁘지 않아요?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뉴스와 함께 아파트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근현대사와 함께 아파트도 참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온 진짜 집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속상하시죠? 저는 속상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도 우리의 추억과 낭만은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아니 그 아파트 금광 그거 지금 빨리 그거 깨잖아. 아파트 무너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거 끝나고 오빠 집 내가 끝나고 나무 아파트 하나 사줄 테니까. 오, 나무 아파트? 내가 지어놨어. 가자. 어떻게 졌어요? 나무 젓가락으로? 반으로 지어놨어. 관을 12개를 쌓아가지고. 예, 이건 미안합니다. 아니 허허 볼판일 때부터 보셨으면 지금 잠실의 모습 잠실 가실 때마다 놀라시겠어요. 아유. 환경하시겠어요. 약간 뭐야 공격하고도 시동 거는 중이에요. 시동 거는 거요. 조심해. 공격당해. 오늘은 넘어간 줄 알았어.